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제1편에 있는 관세법 주요 내용 중에서 제1장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제1장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관세법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저기를 꾸며주는 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일장에다 마둔 그러한 내용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은 많이 외워야 될 내용은 그렇게 없고요. 많이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간단한 그러한 내용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관세법 총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 내용을 보면 본 단원은 즉 관세법의 총칙은 관세법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정의 원칙 및 기간과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본 단원을 잘 정리해야 나머지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관세법 1조 내지 12조이다. 원래 13조까지인데 13조가 옛날에 관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1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본 단원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은 관세법의 목적, 성격, 관세법상 수입 및 수출의 정의, 외공물품인 내공물품, 법 적용의 원칙, 기간 및 기한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관세법 총칙이라고 했을 때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 보면 관세법 총칙에서 제일 위에 박스가 있죠. 그게 뭐죠? 결국 트리 구조예요. 즉 관세법 총칙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다. 이거 보지 않고 우리 관세법 총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이 총칙 부분은 뭐 트리 구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2장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와서 자 출제 내용을 보면 관세직은 됐고요. 두 번째 관세사 1차 여러분들 1차, 2차 공부를 하는 거니까 1차는 그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도록 하죠. 2012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12회 동안 총 419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본 단원에서 21개, 5%예요. 21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 내용은 용어의 정의, 신고서의 보관기간,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 적용의 원칙 등이 출제되었다. 자, 올해 보면은요, 관세법 객관식의 경우는 40개 문제가 나는데 대부분 관세법은 35개, 환급특례법은 5개가 나는데 올해 관세법은 몇 개가 났어요? 34개가 났고요. FTA 관세법은 6개가 출제가 됐어요. 36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35, 36, 37, 38, 39, 40 이렇게 해서 그 수가 맞지가 않아요. 420개가 돼야 되는데 419개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쉬어봤어요. 2012년부터 어떤 때는 6개, 어떤 때는 4개 들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419개가 아니라 420개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전부 따지려면 오세요. 제가 다 확인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거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2차 논술형을 보면은요. 2000년 이후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단순형 문제 4개,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순형 문제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단순형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형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1번 문제를 보면 관세법상 수출과 환급특례법상 수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차이점을 묻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관세법상 수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특법 내용은 제외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개념 및 적용 기준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조금 좀 들어간 문제. 5조 2항을 정리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기간과 기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
그럼 이것은 그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아라비 숫자 네 번째 기간과 기한 요 전체를 전부 알고 있으면 요 목자대로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에 관세법 적용의 원칙 5조, 6조, 7조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법 총칙에서 뭐 2차의 경우 정례이 그러한 문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러니까 심사 청구다, 심판 청구다 등등을 할 때에 그 청구인의 경우 항상 주장하는 바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가 됐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됐으니까 과세한 것은 무효이다라고 항상 심사 청구라든가 뭐 이의신청이라든가 등등 그래요. 그럴 때 이 부분은 법적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